운동은 건강에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관절이 약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무작정 따라하는 운동보다 딱 맞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분들에게 꼭 맞는 노년기 필수 운동 4가지를 소개합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주목한 한국식 노년 운동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제 수술대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은 78세의 노신사로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 아침 걷는 습관을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족, 단 하나의 넘어짐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네, 혹시 여러분도 매일 걷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요.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변해갑니다. 근육량은 줄고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은 둔해지며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이 3가지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몸을 위협합니다. 그저 걷기만 해서는 이러한 쇠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몸 전체가 약해지고 한 번의 넘어짐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걷지 못하게 되면 일상은 무너지고 결국 자녀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힘, 노년을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몇 가지 기본적인 운동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하면 넘어짐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이 운동 루틴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따라하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42%나 높아지고 놀랍게도 기억력까지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태건입니다. 올해로 88살이 되었지요. 나이 들어 보이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제 증손자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제 마음 깊은 곳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바로 나이든 환자들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할아버지처럼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 한 번에 넘어진 순간이 그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토록 성실하게 몸을 움직였는데 말이죠. 저 역시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펴보며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몸에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을 막기 위한 근육 강화, 균형 감각 훈련, 뼈를 지키는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독립적인 노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 중 상당 상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새로운 시작입니다. 넘어진 이후 다시는 두 발로 서지 못할 가능성 무려 절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그렇게 낙상을 경험한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닌 수많은 병원의 현실이고 저 역시 수없이 목해온 사실입니다. 너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네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어요. 운동도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 정말 안전한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걷기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침식시킵니다. 매년 평균 1월 2%씩 근육은 사라지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 감각은 예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둔해집니다. 아무리 걷는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늙는 건 거울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걸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근육은 어떨까요? 서서히 줄어드는 근육량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고 더 치명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의 아주 작은 충격조차도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침대 생활. 한 번 누우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엔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스스로 식사하고 화장실을 가고 외출하고 이 모든 일이 점점 불가능해지고 결국 자녀나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방영순 할머니의 사례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76세셨던 방 할머니는 누구보다 성실히 건강을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빠짐없이 동네를 도셨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늘 웃으셨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히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실수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 누운 채 석 달을 보냈습니다. 결국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지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넘어짐을 막기 위한 선제적 준비, 그것이 관건입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 해오며 저는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운동. 이 4가지 동작만 꾸준히 실천하면 낙상 위험은 38%나 줄어들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확률은 42%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억력까지도 무려 27%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할 때와 비교하면 근육 강화 효과는 3배, 균형 감각은 4배 이상 좋아지는 결과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인가요?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헬스장이랑 고가의 기구 따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운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일 수킬로미터씩 걸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더 약해지고 낙상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운동만 성실히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매번 미루기만 하던 그 시작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루만 투자해 보는 겁니다. 믿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도록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 내딛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넘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근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발이 미끄러져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흐려지는 균형 감각,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쉽게 해내던 동작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갑작스레 몸이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험. 그 낯선 불균형은 사실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82세의 연세였지만 평소엔 참 건강하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거실을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 심한 멍이 들어 한동안 걷는 것도 두려워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는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변하셨죠.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들며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멈춰야 합니다. 넘어진 이유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균형 훈련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어요. 단지 몸의 중심을 다시 찾고 흔들리는 자신감을 붙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얼핏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효과가 숨겨져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먼저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섭니다. 2.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균형을 잡아보세요. 3. 처음엔 10초를 목표로 하되 힘들다면 5초라도 괜찮습니다. 4.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다리에 힘이 풀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도전해보세요.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해보세요. 시각을 차단하면 균형 감각이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되니까요.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에 3번만 반복해도 낙상의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발 서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넘어질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저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천천히 회전하기 운동입니다. 혹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을 때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전정기관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둔해지며 어지럼증이나 불균형한 움직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죠. 결국 낙상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천천히 회전하기입니다. 일양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유지한 후 똑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좌우로 회전시켜 보세요. 자, 이번엔 몸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보세요. 자,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도 부드럽게 돌면서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주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 사실은 귀 안에 위치한 전정기관을 자극해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단 처음 시도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돌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주 천천히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회전 운동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고 없이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죠.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면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운동은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체 근력, 특히 종아리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종아리가 약하면 몸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훨씬 커지거든요. 한 발로 섰을 때 불안정해지기 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일벽이나 안정된 의자를 가볍게 짚은 채로 바르게 서주세요.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까치발을 만들어줍니다. 3. 다시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면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씩 반복하세요. 처음엔 5번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탄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운동을 지속하면 다리의 피로가 줄어들고 긴 시간 걸어도 덜 지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76세의 방영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넘어지신 이후로는 혼자서 걷는 것조차 무서워하시며 외출도 꺼리셨죠. 그런데요,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발로 서기, 천천히 회전하기, 그리고 발 뒤꿈치 들기, 이 3가지 운동을 성실히 이어가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겨우 5초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던 분이 이제는 30초를 너끈히 버티세요. 까치발도 20번씩 걷더니 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시다 보니 두려움 대신 웃음이 찾아오고 걷는 발걸음에도 당당함이 실리게 되었답니다. 시간은 우리 몸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이죠. 균형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균형을 잃은 몸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기 쉽고 그 흔들림이 곧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한 시간 그 시작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예전보다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점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며 식사 후 간단한 설거지도 버거워집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빠르게 쇠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를 더 단단히 지켜줘야 할 때야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탱해줄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자꾸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걸음마를 떼듯 걷는 일이 두려운 과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근육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집에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할 테니 함께 따라해 보세요. 1. 의자에서 일어나기. 누군가 보기엔 너무 간단하고 쉬워 보여서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사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먼저 안정감 있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이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3손은 허벅지 위에 두거나 살짝 앞으로 뻗은 상태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4. 그 다음 다시 천천히 앉아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10번이 어렵다면 허벅만 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의자의 팔걸이를 잡아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점점 탄탄하게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를 때 한층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운동을 습관처럼 이어오신 분들은 다리 힘이 붙어서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페트병 들기 나이가 들면 다리뿐 아니라 팔의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팔이 약해지면 단순한 일상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건을 드는 것, 옷을 입는 것, 머리를 감는 것까지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 근육을 단련해주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ml짜리 페트병에 물을 채워 손에 쥐고 앉습니다. 이 팔꿈치를 구부려 물병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겨 주세요. 3. 다시 천천히 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 반복해 보세요.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페트병의 용량을 1L로 늘려보세요. 어느 정도 적응되면 한 손으로도 도전해 보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팔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가벼운 물건은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도 자신 있게 들 수 있게 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산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야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한결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1. 운동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1.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똑바로 섭니다. 2.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 자세를 취합니다. 3. 그 상태로 2초간 유지한 뒤 다시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도 하루 1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벽이나 의자에 도움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해보세요. 그리고 중심 잡는 능력과 함께 종아리 근육이 탄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가지 간단한 운동을 매일 반복하면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그렇게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균형 감각까지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걸음걸이도 더 단단해지고 예상치 못한 낙상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죠. 게다가 종아리가 튼튼하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필요하고 오래 걸어도 다리에 쌓이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의 박정우 어르신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허벅지 근력이 너무 약해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시는 것도 힘에 부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정엔 늘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깃들어 있었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일상 속 운동이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세요. 힘들면 3번만이라도 괜찮아요. 처음엔 정말로 3번만 반복해도 얼굴이 벌개질 만큼 힘겨워 하셨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셨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엔 10번도 거뜬히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서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손주랑 놀이터에서도 같이 놀 수 있고요. 무엇보다 걷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그 말 속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도속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입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걷는 것이 쉬워지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피할 수 있는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근육은 정지해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란 이름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 전혀 어렵지 않았죠? 이제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시작은 분명히 낯설고 처음 며칠은 근육이 뻣뻣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이 무섭지 않아지고 2달이 지나면 평지를 걷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찌뿌듯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허리를 조금만 숙이려 해도 찌릿하고 팔을 올릴 땐 어깨가 뻣뻣하고 무릎을 굽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지 피로나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유연성을 잃고 근육은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동작 하나에도 불편함이 따르고 몸이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느새 걷는 것조차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꼭 필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거나 복잡한 동작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일목과 어깨 풀기. 목과 어깨의 긴장이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굳어 있으면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까지도 흐트러지기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위는 바로 목과 어깨입니다. 운동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1.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목이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이번엔 반대쪽 왼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이 동작을 양방향으로 5번씩 반복하세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목과 어깨에 쌓인 긴장을 조금씩 풀어낸다는 기분으로요.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를 앞으로 천천히 둥글게 회전시켜 보세요. 이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묵은 긴장을 풀어낸다는 느낌으로요. 이제 방향을 바꿔 이번엔 뒤쪽으로 둥글게 돌려주세요. 이 역시 10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오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에겐 필수적인 움직임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허리로 넘어가 볼까요? 허리가 굳으면 일상 속 사소한 동작조차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닌 허리에서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에도 불편함이 따르죠. 그래서 허리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허리 돌리기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허리는 정면을 유지한 채 상체만 부드럽게 틀어주세요.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하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허리 숙이기. 그리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손끝이 발끝에 가까워질수록 허리와 등 전체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숙인 채 5초간 유지해주세요. 그 후 천천히 다시 상체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허리와 등 근육이 유연해지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다리 유연성 회복 운동입니다. 다리가 굳으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다칠 수 있죠. 하지만 다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펴고 발끝 당기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어 빼어보세요. 보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허벅지 뒤쪽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한 뒤 다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 발 하나를 가볍게 들어 올려 보세요.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두 해주면 좋습니다. 반대쪽 팔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걷는 동안 발목이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 중 제게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92세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고 걷는 것도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라고 하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숨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리고 2달이 지나서는 이젠 걸을 때 몸이 가벼워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다고요. 이렇듯 유연성 운동은 단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몸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불과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덜 무겁고 2달만 지나면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몸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뻣뻣함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단순한 일상조차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움직이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발목을 돌려주는 그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턱 끝까지 호흡이 차오르는 느낌. 예전엔 가볍게 오르내렸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칸 한 칸이 버겁게 느껴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미 기운이 쭉 빠져버린 상태.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네.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실은 피를 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심장이 약해지면 더 이상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몸은 쉽게 지치고 늘 무기력하며 때로는 이유 없는 어지러움이나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 거리를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고 몸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며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돌아 따뜻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의 길이를 그리고 질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1. 유산소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은 이름 그대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뛰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심장뿐 아니라 폐 기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 전체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게다가 체지방이 줄어들고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유산소 운동. 걷기. 여러분, 수많은 유산소 운동 중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주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심장을 단련하려면 걷는 방식에도 의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걷기 운동 방법. 1. 팔을 크게 흔들며 걷기. 걷는 동안 팔을 활기차게 흔들면 상체까지 함께 운동하게 되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등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자극되며 전신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속도에 변화를 주며 조금 빠르게 걷기. 평소보다 약간 빠른 템포로 걸어보세요. 이 숨이 아주 조금 찰 정도,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정도의 속도는 심장을 활발하게 자극하면서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30분 꾸준히 걷기.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이 걷기 운동을 이어가 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는 심장이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힘들게 느껴진다면 30분을 한 번에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0분씩 3번에 나누어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꾸준함이니까요. 그리고 걸을 때는 반드시 바닥이 평평한 곳을 선택하세요. 유철이 많은 길이나 경사가 있는 곳은 낙상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발 전체를 안정감 있게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푹신한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한 신발은 곧 안전한 걸음을 의미하니까요. 이처럼 걷기 운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다리 근육은 점점 강해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며 심장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럴 땐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수중 걷기 운동입니다. 수중 걷기 운동 방법. 1. 수영장이나 물이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얕은 공간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물은 몸에 가해지는 하중을 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의 부담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3. 걸을 때 팔을 앞으로 뻗으며 리듬을 만들거나 무릎을 조금 높이 들고 걸으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고 심장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단련됩니다. 그리고 관절 보호와 심폐 강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죠. 또한 날씨가 좋지 않아 외부 운동이 어려울 때는 실내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 방법. 1.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준비합니다. 요즘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제품도 많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볍게 5분 정도 페달을 밟아주세요. 산몸이 풀리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 올려 15분 정도 꾸준히 타보세요. 운동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리한 속도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심장과 하체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어 특히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께 권할 만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76세의 김정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계단을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오래 서 있는 것도 버겁다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 10분만 걸어보세요. 쉬워 보이지만 그 10분이 삶을 바꿔줄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분 걷기를 실천하셨고 2달이 지나자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끄떡 없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젠 숨이 차지 않아서 외출이 즐거워졌어요. 몸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그분의 밝아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 중 하나는 운동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더 큰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79세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지만 그 사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몸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다 허리를 삐끗한 어느 날. 처음엔 그저 지나다는 통증이라 여겼지만 결국 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리한 운동. 그 자체가 몸에 독이 되었던 겁니다.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바르게 활용하면 튼튼한 건강을 선사하지만 잘못 따르면 대래 병을 키우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는 안전한 운동의 5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에 있어 이 5가지는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지침입니다. 첫째, 시작은 언제나 천천히 부드럽게. 운동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무리하면 근육은 당황하고 관절은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근육통에서부터 더 큰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죠. 걷기 운동을 막 시작한 분이라면 처음엔 단 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질수록 10분, 15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의자에서 더스벅만 일어났다 앉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용하면 10번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 몸은 놀라지 않고 점차 건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근육의 당김은 괜찮지만 관절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 불편하다면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마세요. 운동은 하루 이틀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오래 지속해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무리해서 내일을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셋째, 균형을 잡는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 한 발 서기 같은 균형 잡기 운동은
의자나 벽 같은 지지할 수 있는 물체를 반드시 옆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바닥에 서서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이 없는지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 운동은 바닥이 부드러운 매트나 카펫 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이정순 할머니는 83세의 나이에 혼자 한 발 서기를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손목을 삐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들숨과 날숨은 운동의 리듬입니다. 운동을 할 때 무심코 숨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오르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편안한 리듬으로 호흡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을 쓸 때는 내쉬고 힘을 빼는 순간 들이마시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닌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운동의 중심축입니다. 숨이 흐르면 몸도 흐르고 몸이 흐르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운동은 몸에 주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정성을 다해 포장해야만 비로소 값진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한 운동으로 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처럼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힘을 주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호흡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이처럼 호흡을 억누르는 습관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는 순간 혈압은 급상승하고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심각한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바로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설 때는 숨을 내쉬고 다시 앉을 때는 부드럽게 들이마시는 식으로 호흡과 동작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호흡의 조화는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며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배출하면서 몸속의 수분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피로는 빠르게 쌓이고 몸의 기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도 틈틈이 입을 축이듯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고 운동을 마친 뒤에는 다시 한번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은 훨씬 더 수월하게 운동을 받아들이고 회복력 역시 높아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그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1. 처음엔 반드시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 몸에서 통증 신호가 오면 즉시 멈추세요. 3. 균형 운동은 미끄럽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세요. 4. 숨을 억누르지 말고 동작에 맞춰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5. 운동 전 중 후에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간다면 운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안전하고 올바른 운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르게가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운동만 제대로 실천해도 관절, 근육, 심폐 기능까지 두루 챙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감탄한 한국 노인의 건강 루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해외 반응과 함께 운동 후 회복까지 챙기는 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